안녕하세요. 소야의 별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야가 때론 아프게 때론 불꽃같이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장영희 교수님의 에세이집에 실린 그러나 사랑은 남는 것이라는 에세이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영희 교수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서강대 영문과 졸업하시고 뉴욕 주립대학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번역학을 공부하시면서 서강대 영미 어문 전공 교수이자 번역가, 수필가, 컬럼니스트, 중고교 영어 교과서 집필자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신 분이세요. 슬픈 카페 노래, 톰 소유의 모험 이런 번역서도 좀 유명하신 편이세요. 암투병을 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들을 독자에게 전하다가 2009년 5월 9일 날 57세라는 젊으신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우리 딸이 제 생일날 생일이라는 시집을 선물한 이후에 더욱 장영희 교수님의 시를 또 글을 에세이를 책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었는데요. 요 며칠 함께 했던 분들과 새학기가 되면서 이별하는 시간들이 잦아지니까 저는 좀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제가 위안이 됐었던 부분, 위안이 됐던 책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제 가슴앓이를 좀 진정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마음, 또 존경하던 마음, 아끼던 마음, 그 나눔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사랑은 남는 것.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 죽을 때 우리의 일부분도 함께 죽는다. 그렇게 죽어도 결국 살아가게 마련인 것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의 이별이 끝이 아니고 언젠가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어서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정말로 저 세상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사후세계에 관한 책들도 무수히 많은데 죽음의 세계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한결같이 그곳은 밝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라고들 하지만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바에야 믿을 수 없다. 얼마 전 미국의 유명한 텔레비전 토크쇼인 레리 킹 쇼에 요즘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저자인 젊은 남자 영매가 출연자로 나온 적이 있었다. 그는 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죽은 이들의 이 세상 사람들을 연결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시청자들이 전화해서 죽은 가족 이름을 대면 존이라는 이름의 영매는 금방 그 사람이 저 세상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고 이곳에 사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었다. 시청자들과 저 세상 사람들을 연결해주면서 그가 한 말은 되게 다음과 같다. 대개 아버지가 숫자 6을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그 숫자가 아버지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예를 들어 생일이 6월이라든지 6일이 무슨 중요한 날이라든가. 대개 어머니는 아주 힘차게 깃발을 흔들고 있네요. 혹시 국가 경축일에 돌아가셨나요? 독립기념일 같은 날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집안에 싸움 같은 것이 있었나요? 마음 쓰지 말라고 전혀 원한 품지 않고 있다고 알려달라는군요. 대개 아버지는 오시지 않았군요. 대신 젊은 남자가 왔는데 혹시 남동생이나 삼촌 중에 죽은 사람이 있나요? 이름이 제이로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프라든지 제이슨 등등. 장미 냄새가 아주 진동합니다.
혹시 집안에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것이 다가오고 있나요? 아넷이라는 이름 압니까? 혹시 이웃사람 이름 아닙니까? 당신의 죽은 언니 대신 왔다는데요. 당신의 아버지가 배지를 내밀고 있는데 혹시 경찰이셨습니까? 여동생이 책갈피에 꽃을 눌러 놓는 취미가 있습니까?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 안 돼 개가 죽은 일이 있습니까? 전화를 걸어온 이들 가운데는 되게 큰 소리로 맞아요 하고 맞장구 치거나 또는 아닌데요 하고 조심스럽게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뭔가 연결되는 것을 찾아내곤 했다. 그 대화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나는 방송 전에 서로 짰거나 혹은 사기성이 있지 않나 생각했지만 레리킹이라면 시니컬하고 허점을 파고들기로 유명한 호스트이니 그럴 가능성은 희박했다. 특히 전화를 걸어온 마지막 두 사람과 영매종과의 대화는 인상 깊었다. 젊은 여자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연결되고 싶다고 말했다. 잠깐 무엇인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존이 말했다. 혹시 댁에 결혼식이 있나요? 아버지가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제가 결혼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알고 계시나요? 물론입니다. 결혼식에 가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 정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젊은 여자 시청자는 기쁜 목소리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들의 대화가 어찌나 천연덕스럽든지 존이 바로 자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말을 전하고 있다고 착각할 지경이었다. 마지막 전화는 1년 전 남편과 사별했다는 부인의 것이었다. 남편과 연결되고 싶다는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 말자 존이 말했다. 관 속에 담배를 넣으셨나요? 당황한 듯 잠깐 침묵을 지키던 그녀가 네, 그런데요 하고 대답했다. 이것만 해도 신기한데 존은 계속해서 물었다. 혹시 남편이 즐겨 피우던 것이 아닌 다른 상표 담배를 넣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침묵이 흐르더니 그 여자가 짧게 네 하고 대답했다. 남편께서 틀린 상표를 넣어줬다고 불평하시는데요. 이쯤 되자 레리킹도 벌떡 일어나 존에게 박수를 청하며 정말 놀랍습니다 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 영매의 말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껍데기뿐인 육체가 제 역할을 다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차를 운전하는 것에 비유했다. 즉 죽는다는 것은 이제껏 몰고 다니던 차가 수명을 다해 그 차를 이 세상에서 두고 걸어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것은 저 세상에 살지만 마치 어떤 기를 갖고 있듯 이 세상에 관한 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영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그의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치고 그가 시청자들과 나눈 대화에 근거하면 저 세상은 이제껏 내가 상상하던 곳과는 사뭇 다른 것 같다. 첫째, 내가 생각한 저 세상은 아주 점잖고 엄숙하고 슬픈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자신들이 떠나온 세상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을 가득 안고 이 세상 사람들의 무지를 개탄하며 회한에 젖어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람들 같다. 독립기념일에 죽은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커다란 깃발을 흔들고 이 세상에서 직업이 경찰이었던 사람은 자랑스럽게 배지를 내민다. 자기가 좋아하는 담배 상표를 넣어주지 않았다고 불평하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올 수 없으면 대신 옆집 사람을 보내기도 한다. 둘째, 그곳 사람들은
거기서도 이 세상에서 가졌던 국적과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모양이다. 이곳과 똑같은 물리적 시간 개념과 공간적 한계를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미국 사람이었던 사람은 거기서도 미국 사람이고 여기서 한국 사람은 거기서도 한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언어까지도 미국 사람은 영어, 한국 사람은 한국어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혹시 그곳에서도 공통어가 영어?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은 알파벳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서 사용하던 이름을 사용한다. 또 여기서 중요한 날짜는 그곳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모양이다. 지상에서의 생일, 결혼기념일, 하다못해 독립기념일까지도 기억하고 챙긴다. 셋째, 여기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함께 모여 사는 모양이다. 부모, 형제, 친척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 심지어는 개까지도 자기 주인을 그대로 따라가는지, 존이 부른 어떤 저 세상 사람은 개까지 데리고 왔다. 그러나 뭐니 해도 존이 말하는 저 세상에 대해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곳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그곳 사람들은 전혀 무관심하고 오히려 이곳에서 시시하게 여기거나 무심히 지나가는 일들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만약 내가 죽어 저 세상에 갔는데 어떤 영매의 도움으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생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웃 사람을 대신 보내기는커녕 악착같이 내가 직접 와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것이다. 예컨대 내가 새로 이사간 아파트가 참 좋고 커 보이더라 든가, 준서가 서울대학에 입학해서 다행이라든가, 왜 차를 더 큰 차로 바꾸지 않느냐 라든가 등등 지금의 내게 그리고 동생에게 중요한 것들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또는 이 세상에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에게 그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니 용서할 수 없다고 전하라든가, 내 장례식에 오지 않은 아무개가 괘씸하다고 원한 섞인 말을 할 것이다. 그런데 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듯 책갈피에 눌러놓은 꽃잎이라든가, 생일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장미라든가, 마음에 안 드는 담배라든가, 우리의 기준으로는 별로 의미 없고 대수롭지 않은 일에 더 마음을 쓴다.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전혀 원한을 품지 않고 무슨 이유건 이곳에서 싸웠던 일에 대해서는 모두 잊어버리고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이곳 사람들을 위로한다. 슬프고 힘든 감정은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듯 그냥 단순하고 기쁘게 그리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 같다. 내 곁을 떠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금 저 세상에서 그렇게 기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너무 일찍 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랑하는 제자들, 친구, 그리고 어느 날 훌쩍 그곳으로 가버리신 나의 아버지를 묻을 때 관이에 책 2권, 아직도 영문학계에서 기록을 깨지 못한 1220여 페이지에 달하는 우보 장왕록 교수 환갑기념 논문집과 아버지의 수필집 가던 길 멈춰서서를 넣어드렸는데 경황 중이라 돋보기 안경을 입고 안 넣어드렸다고 어머니는 아직도 말씀하신다. 그냥 아버지 보낸 아쉬운 마음이시려니 생각했지만 존의 말을 듣고 나니 정말 안경이 없어 책을 읽지 못하시면 어쩌나 걱정된다. 그렇지만 워낙 사교성 좋으신 아버지는 아마 남의 안경을 빌려서라도 열심히 책을 읽고 계실 것이고, 모르긴 몰라도 지금쯤은 당신이 번역하시던 수많은 작가들과의 막역한 사이가 되어 환담을 나누고 계실 것이다. 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제사나 차례를 지낼 때 우리들은 항상 유교식과 가톨릭식을 합해 우리식으로 드리는데 중간에 독축 때는 오빠가 대표로 인사드리고
자식들과 손자들이 각자 쓴 편지를 읽어드린다. 지난 몇 달 동안 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신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 드리는데, 재미있는 것은 어른들이 드리는 편지는 항상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들, 즉 승진, 합격, 이사, 수상에 관한 것들이다.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순진무구함을 잃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그곳에서도 어린이같이 재밌게 사실 텐데, 아마도 자식들이 드리는 편지보다는 생전에 끔찍히 생각하시던 손자 손녀들이 드리는 편지를 더 즐겨 들으시고 기뻐하실 것 같다. 10명의 손자 손녀들이 유학 가고 군대 간 손자와 너무 어린 손자들을 빼고 이번에는 4명의 손자 손녀들이 다음과 같은 편지들을 읽어드렸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준서입니다. 올해는 반을 아주 잘 만나서 아주 기분 좋은 해가 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학교에서 가운을 써오라고 했는데 우리 집에는 가운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엄마가 할아버지 서재 있는 말 선내보를 적어가라 했지요. 그런데 그게 1등 가운상을 탔어요. 할아버지가 저희 곁을 떠나신 지 6주년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할아버지가 아직도 우리 곁에 사시는 것처럼 저희에게 많은 영향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 범서예요. 지난 한식 때 인사드리고 지금 편지 드리니까 석 달쯤 됐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잘 지냈어요. 할아버지께 배드민턴, 할아버지 배드민턴이에요. 아니면 배드민턴이에요? 를 배울 때가 자꾸 생각나요. 제 소원은 나중에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밤 꼭 제 꿈에 나오세요. 할아버지, 저 소람이에요. 5학년이 되어 수학 경시반에 들어갔어요. 어제 방학하고 오늘 서울에 올라왔어요. 범수 오빠하고 수영 갔다 오는데 하늘에 놀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할아버지 계셔서 하늘이 참 예쁘다고 했더니 내 말이면 무슨 말이든 반대하던 오빠가 맞아! 그랬어요. 내기를 의심했어요. 할아버지도 안 믿겨지시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아름이에요. 할아버지를 못 뵌 지 6년이나 지났어요. 저는 봉사활동을 하려고 이번에 걸스카우트에 들었어요. 하늘에서도 건강하시죠? 그곳에서는 돌아가시지 마세요. 글씨가 더러워서 죄송해요.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항상 사진으로만 뵈니 서운해요. 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오세요. 많이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년이면 꽤 긴 세월이고 이제는 산소에 가서도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아픈 기억이 묻어질 만큼도 되었지만 아직도 아버지는 어린 손자 손녀의 가슴에까지 생생하게 살아계시다. 지난주에는 아버지가 전공하시던 미국 작가 헨리 제임스의 기부인의 추상을 영화로 보았다. 부잣집 아들이지만 병약하고 못생긴 렐프 타칫이 사촌인 여주인공 이사벨을 짝사랑하다가 결국 모든 재산을 그녀에게 물려주고 죽으면서 하는 말이 인상 깊었다. 고통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남는 것이다. Pain disappears but love remains. 원전에는 없는 말인데 영화의 주제가도 그러나 사랑은 남는 것 But love remains 이라는 제목의 연주곡이었다. 어쩌면 영매 존이 말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기는 아마도 사랑의 기억을 말하는 건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서의 고통, 고뇌, 역경이 아무리 클지라도 모두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 저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사랑이라는 커다란 고리로 연결되어 있나 보다. 신학기라고 생각하는 3월 우리 모두 힘내시고 어머니들
우리 아기들 학교에도 보내시고 새로운 원으로도 보내시고 마음이 분주하고 힘드신 분들 또 취업을 앞두고 새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모두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